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혹시 하루의 시간 중 자신의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신가요? 혹시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이 더 많지는 않은가요? 세상에는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내가 있어야 남도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하루에 24시간을 공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8시간부터 12시간, 14시간까지 회사를 위해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오로지 24시간을 본인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하루에 이 몇 시간 되지 않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발전적인 인간관계와 소모적인 인간관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것의 구별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차분히 대화하는 시간, 음주 가무를 즐기는 시간, 책을 읽으면서 소통하는 책 모임, 연인과의 데이트, 여행, 문화생활 등 수많은 개인적인 여가 활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는 오늘의 다음 날이 달라지고 그 다음 날들이 모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미국 렉싱턴 켄터키대 연구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로또 복권에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의 파산율이 일반인들의 평균 파산율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돈이 많든 적든 어떤 경우이건 간에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흙 속의 진주를 찾을 수도 있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의 엑기스가 인간 관계로 결정이 돼요. 성향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는 유형은 무수히 많겠지만 공통적 본질은 상황이 나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쥐에게 전기 충격을 지속적으로 가했을 때 그 쥐는 탈출할 희망이 없을 때는 쥐는 포기합니다. 처음에 강한 스트레스에서 점점 뇌파의 반응이 줄어들어요. 쥐랑 대화를 할 수는 없어서 체념한 건지 적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신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환경에요. 지나고 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조금 더 나은 관계를 맺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들이 예를 들어 일회성 단순한 음주 가무를 위한 모임이거나 상대방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거나 과거에만 얽매여서 그것에 대한 회상만 반복한다거나 등 이런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구별해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때보다 시시콜콜하고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거나 아주 간단한 수준의 수다를 떨 때 스트레스 지수인 코르티솔 분비가 낮아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시한 행복들에만 중독되어 모든 관계를 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은 현재에만 집중해버리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가끔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진지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만 하겠어요. 잠도 10시간 이상 자야 할 때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술을 진탕 마시고 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 곁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 있다면 조여주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8대2 정도의 비율로 인간관계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런 신경 쓸 필요 없이 만나서 본능대로 편하게 놀 수 있는 관계를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든 다른 분야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서 상대와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를 팔 정도로요. 이렇게 시간 쓰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필수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1인 가구의 시대가 총 가구의 35%가 넘어갈 만큼 개인적인 시대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관계 자체가
온라인인 메신저나 커뮤니티, 유튜브, 틱톡과 같은 SNS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에 2010년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의 문해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뒤떨어진다는 내용이 많이 들렸는데요. 문해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소하고도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개인중심적인 사회현상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이타적인 이해심의 부족과 타인에 대한 건전한 지적이 옛날보다 아주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틀린 점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틀딱 꼰대 소리를 듣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그게 맞는 말이라도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유행처럼 번질 만큼 꼰대라고 하니 선한 의도에서 하는 말도 이제는 기분 나빠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7, 80대 이상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잘못된 것을 보아도 못 본 채 하고 신경 쓰지 않는 문화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교권이 뒤집히고 어른은 나이 먹은 회사의 기계 부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너무 어릴 때부터 접한 기기의 자극적인 매체들 때문에 뭐랄까 어릴 때부터 빨리 순수함을 잃고 이타적인 것을 배울 나이에 이기적인 것을 먼저 배워서 많이 영악해져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30대 청년기까지 자리 잡혀진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거의 평생을 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10대 때 방황하던 친구들이 20대가 되어서 개과천선해서 하루아침에 바꿔 살기란 엄청 힘듭니다. 물론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를 다짐한 사람은 서서히 바뀌어 가긴 해요. 근데 그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관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굴 만나는 것이 득이 되는지,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판단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떤 것이 건강한 관계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일단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은 그 관계를 진심으로 좋아해야 합니다. 억지로 학원이나 학교에 가도 몸만 학교에 있지 정신은 오락실이나 PC방에 가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상대도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그 사람도 점점 사람 만나기를 꺼려할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역설적으로 괴롭습니다. 좋아하지만 괴롭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변화하려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하던 안 좋은 습관, 태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 그래요. 관계와 성장을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관계를 가지는 상황에서는 점점 자신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 찰나에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불편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성장한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고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축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게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면 당시의 기분이 상했다고 절대 멀리하지 마세요. 자신을 제3자의 시각으로 잘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자신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몇십 년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걸 벌어가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더욱 높이 올려줄 사람만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기원전 5세기 동양의 철학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 구독자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로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